우리는 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탐구한 아모스 트버스키와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전망 이론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그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전망 이론의 핵심은 인간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동일한 정보라도 제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 1억 원 올랐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억 원 내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애착과 그것을 잃었을 때의 손실 회피 심리 때문입니다. 이에는 중거점 의존성 효과, 손실 회피, 확실성 효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프레이밍 효과, 보유 효과, 휴리스틱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중거점 의존성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보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즉 중거점을 기준으로 이득과 손실을 인지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5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파트가 한때 6억 원까지 상승했다가 5억 5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비록 매수가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투자자는 5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최고가라는 또 다른 중거점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중거점 의존성은 매도와 매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매수 가격이나 주변 지역의 최고가 혹은 언론에서 제시된 평균 가격 등이 중거점이 되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도를 미루고 하락세에 있을 때는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에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손실 회피입니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감정은 부동산 투자 결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매입가 대비 10%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 매도를 주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야. 이 가격에 팔 수는 없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은 시장 침체기에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실종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가격 상승기에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하락이라도 발생할까봐 서둘러 이익을 실현하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는 조기 이익 실현이라는 현상으로 손실 회피 성향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개념은 확실성 효과입니다. 확실성 효과란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이익보다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확실히 버는 것과 50% 확률로 2억 원을 버는 선택지가 있다면 기대 수익이 더 높은 후자보다 전자를 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집을 팔지 못합니다.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하여 하락 추세가 멈추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뒤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확실성 효과는 부동산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심리적 편향을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개념은 반사 효과입니다. 전망 이론에서 반사 효과는 이익을 추구할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로 투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시장의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심리적 안정감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고립효과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트버스키와 카너먼의 전망 이론은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합리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고립효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일부 요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맹목적인 집값 상승의 기대감에 사로잡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합리적인 투자를 감행하곤 합니다. 고립효과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선택에 공통된 요소를 간과하고 현재 눈에 띄는 차이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 심리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전망 이론은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객관적인 시장 정보와 함께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 개념은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프레이밍 효과는 마케팅과 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선착순 특별 할인 10%라는 문구와 원가 인하로 모두에게 10% 저렴한 가격이라는 문구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선착순 특별 할인이라는 프레이밍은 소비자에게 시급성과 희소성을 부여하여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 녹지율 30% 증가라는 긍정적인 프레이밍과 주변 시설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이밍은 단지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사나 개발사는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축소하거나 다른 긍정적인 요소로 상쇄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심한 지역의 아파트를 활동적인 상권과 교통요지의 위치라고 프레이밍하거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공간 활용과 효율적인 동선으로 포장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감성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념인 보유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낡은 자동차를 팔 때 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보유 효과가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팔 때 집주인은 그 집에서 보낸 시간, 들인 노력, 그리고 집과의 정서적 유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벽지도 최고급이고 인테리어도 특별하게 했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를 시장 가격에 반영하려 합니다. 이러한 보유 효과는 매도 호가를 높게 형성하고 실제 거래 가격과의 괴리를 발생시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하며 애착이 깊어진 주택일수록 보유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 시장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인 매도 시점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개념은 휴리스틱, 즉 어림짐작과 편향에 의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간편한 정신적 지름길인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휴리스틱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대표성 휴리스틱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해 자신도 그 지역에 투자하면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소수의 성공 사례가 마치 보편적인 현상인 것처럼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앵커링 휴리스틱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 접한 정보에 강하게 묶여 이후의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처음 제시된 호가가 너무 높으면 이후에 제시되는 합리적인 가격들도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져 싸다는 인상을 주거나 반대로 너무 낮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는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이론의 개념들은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손실 회피와 중거점 의존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매도를 주저하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매수자들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관망세를 유지하여 거래 절벽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전망 이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편향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버스키와 카너먼의 전망 이론은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인지적 편향, 그리고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라면 자신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정책은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의 논리만큼이나 인간 심리의 미묘한 작용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전망 이론은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